더 카메라 스쿨 중급반, 이번 시간은 디지털 파일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촬영의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지털 시대에는 거의 모든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이고요. 그리고 필름으로 촬영된 것조차도 디지털로 변환해서 출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이해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물론 포토샵 시간에는 조금 더 심화된 부분을 배우실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시간 이외에 조금 간결하게 카메라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필름 카메라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날로그 필름인데요.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만 돼도 이 아날로그 필름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필름이 지금은 디지털 이미지 센서로 바뀌었죠. 필름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이제 센서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센서를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네모난 입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픽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색깔을 만들고 이것들이 연결돼서 이미지 상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확대해서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디지털 사진을 확대했을 경우고요. 이거는 아날로그 필름을 확대해 놓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눈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눈이죠. 하지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을 보게 된다면요. 아날로그 필름은 이렇게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큰 입자, 조금 작은 입자들로 까맣고 하얀 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컬러는 이제 컬러 입자들로 되어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뭔가 돌의 표면 같은 이런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디지털 입자는 이렇게 픽셀로 네모난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만큼 확대해서 보여지는 경우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지만 사실 픽셀 자체가 네모났기 때문에 사실 네모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직선으로 이어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자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카메라에서 디지털을 다룬다라고 했을 때는 파일의 포맷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저희가 인터넷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 확장자명을 기억을 하시게 되면 JPG라는 확장자를 많이 쓰게 됩니다. 카메라 이름 .jpg 이렇게 JPG 확장자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카메라에서는 JPG뿐만 아니라 원본 파일인 로우 파일 데이터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지 퀄리티 조절하는 부분에서 화질 부분이죠. RAW 파일이 있고 JPG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같이 설정을 해주는 거는 지난 사진의 컬러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로우 파일로 촬영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만약에 로우 파일을 설정을 안 해놓고 JPG 파일만 설정을 해놓는다면은 사진이 JPG 파일만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로우 파일 더하기 JPG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4709.cr2 똑같은 숫자예요. 4709.jpg 이렇게 cr2라는 로우 파일 확장자가 하나 있고요. 똑같은 이름의 JPG가 있습니다. 근데 로우 파일은 컴퓨터를 열었을 때 한 번에 보이지 않습니다. 로우 파일은 원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지로 보여주려면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컨버팅이라고 하죠. 자, 이 로우 파일이 있는 것도 알고 JPG 파일도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컴퓨터를 오픈을 해서 보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이미지를 보실게요. 조금의 차이는 납니다. JPG가 조금 더 콘트라스트가 강하고요. 색깔이 진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로우 파일은 약간 밍숭맹숭합니다. 뭔가 아무런 파일의 변환을 거치지 않은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아주 밍밍한 그런 톤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얼핏 이렇게 처음에 딱 봤을 때는 JPG 사진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로우 파일, JPG 파일, 난 그냥 JPG 파일 쓸래 라고 그냥 간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를 포토샵으로 보정을 했을 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있는 잠자고 있는 이 여성분이 굉장히 어둡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밖에 풍경도 같이 잘 보이고 안에 있는 모델도 잘 보이고 이러면 더 좋은 사진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포토샵으로.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위주로 밝혀줬고요. 밝은 부분의 디테일은 그대로 살리는 그런 포토샵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 전의 사진보다 안에 있는 창 안의 풍경이 밝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색깔은 뭐 비슷하게 같습니다. 약간 초록색 기운이 더 도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또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로우 파일이나 포토샵이나. 하지만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로 다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얼마만큼 보일지는 제가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보시면은 아주 어두웠던 부분, 이런 머리의 부분에 여기는 디테일이 없이 그냥 검은 회색조입니다. 어두운 회색조지만 여기에는 머리에 결이 이제 보입니다. 귀, 머리, 턱선, 옷선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사진을 어두운 부분을 억지로 끌어올렸을 때 이 부분에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껴서 사진이 얼룩덜룩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는 노이즈가 억제되어서 부드러운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죠. 지금 사진을 이만큼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확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자가 튀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이 정도로 확인할 정도면은 프린트 했을 때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JPG로 찍은 파일을 보정을 했을 때와 로우 파일로 촬영한 파일을 보정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의 퀄리티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JPG와 로우 파일 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본 파일인 걸 알겠다. 뭐 JPG 로우 파일은 원본 파일이니까 용량도 크고요. 뭔가 관리하기도 어렵고 JPG는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 파일이죠.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로우 파일은 두꺼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장의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한 장의 사진, 이거보다 좀 더 밝은 사진,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사진, 조금 더 밝은 거, 조금 더 밝은 거, 조금 더 밝은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풍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섞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JPG 파일은요,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하기 이전에 골라서 선택적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오기 이전에 이미 그냥 한 장으로 카메라에서 딱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밝은 사진, 이거보다 어두운 사진들에 대해서 정보값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죠. 자, 로우 파일이란 말 자체는 와우, 생날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생날것에 이렇게 음식 식재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JPG로 찍었을 때는 이미 가공을 다 거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예를 들면 통조림 같은 음식이 나오게 되죠. 자, 로우 파일, 그냥 우리가 신선한 식재료가 있다면 이거를 구이로 해 먹을 수도 있고요, 회로도 먹을 수 있고요, 데쳐서 먹을 수도 있고요, 튀겨서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이 꽁치 캔을, 통조림을 다시 튀기거나 회로 하거나 굽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요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요리의 과정을 거치고 완성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우 파일을 날것,
비유를 하곤 합니다. 자,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날것의 생선을 맛있는 음식으로 조리를 하려면 주방장이 있어야겠죠. 내가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요리라는 말 자체는 바로 포토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찮습니다, 사실. 내가 통조림을 사서 꽁치 통조림을 먹으면 간편하게 맛있게 어느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음식을 하려면 제대로 손질해서 이것들을 제대로 요리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정의 기술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요, 아날로그 시절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아날로그 필름 시절에 우리가 필름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관에 가면요, 이 필름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필름 이렇게 찍고 사진 봐야지 하면서 필름 이렇게 쫙 열면 모든 데이터가 날아갔죠. 그냥 그 필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죠. 꼭 사진관에 가서 현상을 거쳐야만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 과정 같이 우리는 이 요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컨버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로우 파일의 확장자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파일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파일 이름이 i름.raw의 확장자를 가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JPG 파일은 바로 이름과 .jpg 이렇게 되는데 왜 로우 파일은 .law가 아니냐. 자, raw 파일은 마치 생선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자, 생선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다금바리, 도미, 고등어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은 것처럼 raw 파일에는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캐논에서 나오는 raw 파일은 CRW나 CR2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샘플로 보여드린 사진에는 이름.cr2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바로 raw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캐논 raw 파일이라는 이제 약자고요. 니콘, 올림푸스, 파나소닉, 후지 등 모든 카메라 회사는요, 자기들만의 raw 파일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확장자가 전부 다 raw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raw 파일을 변환해주는 컨버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자, 그 전에 같은 캐논에서 나오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카메라일지라도 다 raw 파일의 기종이 다릅니다. .cr2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마다 고유의 raw 파일 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캐논에서 나오는 이 정도의 종류의 카메라를 raw 파일을 우리는 처리해 줄 수 있다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출시된 카메라입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raw 파일 컨버팅 프로그램에 이 카메라 raw 파일을 읽으라고 하면 못 읽습니다. 카메라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이거를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 raw 파일을 그제서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팅 프로그램을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는 점. 회사마다 확장자 명이 다르고 그리고 카메라 기종마다 raw 파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컨버팅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aw 파일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바로 사용할 수도 없고 컴퓨터에서 바로 확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사용 가능한 다른 이미지로, 다른 포맷으로 바꿔줘야 되죠. 이거를 우리는 컨버팅이라고 했고, 이 바꾸는 과정에서 많은 요리의 과정을 우리가 첨가해서 더 좋은 이미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컨버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다 raw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raw 파일을 처리하는 컨버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캐논에서 나오고 있는 컨버팅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 이제 옆에 사진의 종류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 사진을 골라서 나는 노출을 변화시키고 색깔을 변화시키고 콘트라스트를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어떤 처리, 보정 과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니콘에서 나오는 로우 파일 컨버팅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거는 페이즈 1이라는 중형 디지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들 비슷하게 생겼죠. 이미지가 크게 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정할 수 있는 보정 도구들이 옆에 이제 항목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조차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더 맞는 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죠. 하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카메라를 만들진 않지만 보정 프로그램으로 손꼽히는 어도비사에서 나오는 포토샵이 있습니다. 포토샵에는 기존의 포토샵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로우 파일을 컨버팅 해줄 수 있는 플러그인이 따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우 파일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포토샵 말고 어도비사에서 나오는 라이트룸이라는 컨버팅 전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진 보정뿐만 아니라 컨버팅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컨버팅 프로그램이 있고요. 내가 맞는, 내가 편한 프로그램 기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컨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우 파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이미지 파일을 어떤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미지 파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흔히들 떠올리시는 게 JPG입니다. 이름 .jpg, 인터넷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포맷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지 포맷은 다 JPG 아니냐라는 생각들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JPG는 그래픽 포맷의 하나의 종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JPG가 많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래픽 파일 포맷이지만 이미지 퀄리티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압축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미지의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압축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원본의 어떤 데이터를 잘라먹고 일부분만 압축해서 만들어주는 파일 포맷이죠. 하지만 압축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른 압축 파일 프로그램 포맷보다 굉장히 깔끔한 압축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압축률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큰 용량의 이미지 파일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압축률을 강하게 해주시면 이미지의 크기는 변하지 않되 이미지의 용량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압축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미지의 퀄리티는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처리 과정이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로 .tiff, 이름 .tiff, TIFF 파일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TIFF 파일은요, 압축을 하되 손실을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손실을 주지 않는 압축이기 때문에 JPG보다는 용량이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이미지의 원본에 손상을 가하지 않죠. TIFF 파일은 비손실 압축 방식이고요. 고급 인화를 할 때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같은 로우 파일 데이터를 다른 이미지 포맷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인터넷에서만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JPG를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거를 출력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로우 파일을 TIFF 파일로 변경해 주시면 더 최상의 출력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psd라는 확장자명을 기억을 하시면 아주 나중에 작업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포토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겠지만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포토샵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포맷입니다.
이 포맷의 장점은요, 내가 만약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다가 나는 글씨도 쓸 겁니다. 글씨도 썼고요. 이 사진에 뭐 주변 부름을 어둡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색깔을 난 일부분만 흑백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값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줍니다. 자, 그거를 이제 레이어, 채널 등 작업의 내역들을 다 기억을 해줘서요. 나중에 다시 PSD 파일을 열었을 때 글씨가 나는 글씨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글씨만 따로 바꿀 수도 있고요. 나는 이 효과를 다시 적용시키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이 효과를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놨던 그 결과물을 한 장의 사진으로 그냥 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용됐던 그런 이미지, 다른 소스들, 그리고 내 작업의 과정들을 다 기억을 해줄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파일의 손실도 없고요. 거기에 작업 내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진 한 장의 용량이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완전히 다른 사진으로 뭐 보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분을 조금 바꾼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파일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포맷이기 때문에요. 포토샵을 이용하신다면 PSD 파일의 확장자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렇게 디지털 파일과 그것들의 컨버팅, 그리고 그거를 어떤 포맷으로 변환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셔서 이제는 지금까지 JPG로만 촬영을 하셨다면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해서 직접 컨버팅을 한번 해보시면 더 나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